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희정입니다.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며느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서운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을볕이 과학적으로 몸엔 좀 이롭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가을볕은 봄볕보다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피부도 덜 타고 자외선 영향도 덜 받는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을볕을 충분히 쬐어주면 우울증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한 가을입니다. 자, 이 가을볕처럼 이로운 방송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사시에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름이 타우루스라고 하는데 네. 첫 실사격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데요. 네. 독일산 무기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실전에 있을 때 김정은의 벙커를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데요. 어제 한번 연습을 실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타우루스의 최대 사거리는 원래는 500km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정도에서부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는 약간 그 위험성 때문에 400km 정도로 일단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F-15K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지금 화면처럼 타우루스를 딱 떨어뜨리면은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타우루스가 이제 목표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받지는 않고요.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러네요. 다시 그 직전에서 하늘로 높이 솟구칩니다. 그럼 몇백 미터 올라간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면서 수직으로 격파하는 저런 게 바로 타우루스의 최대 강점이다라고 비스듬하게 하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죠. 아예 내려 꽂는군요. 직전에 위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 꽂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콘크리트 최대 3m 이상을 뚫고요. 구조물론 8m까지도 관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겉표면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하는. 그렇습니다. 더 큰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탄두를 장착해야 되는데 메피스토라고 해서 이중 탄두 2개를 장착해도 저게 문제없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타격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170여 기 정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내년에 90기 정도. 특히 어제 실험이 성공적이어가지고 좀 더 많은 이제 무기들을 좀 수입할 그럴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멧돼지 사냥개가 산책하던 부부를 습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애견 목줄 시비 끝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파트에 원어민 강사, 40대 원어민 강사라고 합니다. 현재 무안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원어민 강사가 이제 애견을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60대 남성이 목줄을 해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목줄을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 원어민 강사가 그 계속 목줄을 해라고 항의를 하는 저 사람을 밀어제낍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었네요. 그게 이제 CCTV인데 비극은 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확 밀었던 밀림을 당했던 남성이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이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119가 출동해서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두개골이 골절이 됐습니다. 아이고. 현재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지금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초에는 왜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쓰러졌는지를 몰랐었다가 이제 그 아들이 저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서 저 40대 원어민 강사를 확인을 했고 현재는 경찰이 폭행치상, 아직은 사망이 아니니까 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뉴스가 지금 네티즌들의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목줄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외출 시에는 꼭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목줄을 하는 것이 필수죠. 일종의 문화 예의잖아요, 예의자 문화 아니냐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게라도 이제 목줄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또 이제 필요한 하나의 문화이고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앞에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제 거제도 남정마을입니다. 네. 뉴스에 몇 차례 나왔는데요. 이제 생가입니다. 이 생가에는 실은 뭐 다른 주인이 살고 있죠. 네. 현재 이 거제시 남정마을 생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받았던 그 삼파 할머니의 이제 아들이 자녀분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선 직후에 관광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여기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엄연히 다른 뭐 소유주도 다르고요. 집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프라이버시 침해가 좀 이루어지겠네요. 근데 뭐 안방문도 아이고. 심지어 열어보고요. 그렇게 담이 있는데 네. 돌담에 마을을 그 돌을 뒤받는다면서 빼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 문제점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네. 처음에서 집주인이 경운기를 네. 이렇게 막아놨는데 경운기 사이를 피해가지고 또 들어와서 이제는 아예 저렇게 트랙터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직후 6월에는 무려 15,000명 정도가 이제 저 남정마을의 생가를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예. 집주인 가족은 지금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지금 대출이 좀 차라리 필요합니다. 입장료를 높게 받아버렸으면. 그래서 이제 거제시도 아예 이제 네. 생과 보건 차원에서 네. 이제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아예 이제 저 집을 거제시 소유로 네. 해서 그렇게 생과 뭐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협상도 잘 안 된다라고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게 청와대에서 네. 이제 대통령 생가 사업 이런 거를 할 수가 부정적으로 없죠, 사실. 예. 청와대에서 네.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네, 밝히고 있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저 실질적인 집 주인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자제해야죠. 저기 그렇죠. 남의 집 아닙니까? 그럼요. 예, 남의 집에 막 방문까지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소송에 나섰는데요. 네. 소송 대상이 다름 아닌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였었죠.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네. 박근혜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MB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네. 국정원이 관리를 했다라면서 82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뭐 이회수, 조정래 씨도 있었고요. 네. 문성근, 명계남 씨도 있었고 감독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뭐 52명. 또 김기화, 그러네요. 김구라 또 가수 중에서는 김장훈, 신해철, 윤도현 씨가 있는 이 82명인데요. 이 중에 한 명인 문성근 씨가 이 MB 블랙리스트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가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 민형사 소송을 시작하겠다. 네. 그래서 본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피해봤던 분들의 이제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요. 문성근 씨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말한 방송인 김미아 씨도 네네. MBC의 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유 없이 이제 네. 이 라디오 방송이었죠. 라디오 방송이었었는데 네. 그때도 자기도 네. 피해를 본 것으로 가서 이것은 아마 국가 상대 네. 소송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예. 해서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MB 그러네요.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소송이 네.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녀가 결혼만 해도 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을 했네요. 아이를 네. 낳으면 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결혼만 해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되니까 결혼부터 네.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전남 장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 장흥군에서 혼인 신고를 할 경우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혼인 신고만 하고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년을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혼인 신고 후에. 그래서 최초에 200만 원 1년 차는 네. 2년 때 100만 원, 마지막 3년 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게 예. 되는데요. 네. 맨 첫 번째 이 나이도 중요합니다. 49세 이하. 이하. 왜냐하면 그래 아이를 낳죠.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실제 장흥군은 지금 4만 명 지키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녀 같은 경우에도 뭐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 또 네. 500만 원을 어휴, 지급하는 예. 또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좀 전달이 돼서 네, 저출산 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이나 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암시장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네. 보내주시죠. 우리가 이제 97년, 98년 IMF 사태 이후에 네, 네. 극심한 실업률이 있었고 청년들 취업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실업률 이 통계치에 따르면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딱 그 IMF 때에 버금간다, 오히려 네, 더 네.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년 전 공사를 시작한 한 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근래 기후도 안 좋고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건설업 불황 등으로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만 6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의 부진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1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쳐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SOC 예산이 감축되면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조 SOC 예산에 한 14,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고용 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고용 회복 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박준혜입니다. 뜨거운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핫토팩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인철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네. 시청자를 놀래키지 마세요. 예. 자, 주간 핫토픽 판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A 다저스의 괴물 투수. 류현진 선수가 열애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을 알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뭐 시청자들을 놀래키지 말라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MBC 스포츠의 또 야구 여신으로 불리고 있는 배재현 아나운서와 내년 1월에 결혼을 한다는 그런 소식인데 일단 뭐 류현진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지금 열애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야구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 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뭐 고민이나 조언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다가 서로 또 이제 연인으로 발전했고 참 신기한 게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은데 연애가 됐네. 그러니까 처음 만남이 2014년 겨울쯤이었다고 해요. 꽤 오래전이네. 예, 이 가교 역할을 한 게 정민철 이제 해설위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이제 끝난 뒤에 스포츠 해설 한 다음에 같이 나갔구나. 그렇죠. 고깃집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2014년 겨울에 모임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눈이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배 아나운서 또 프리랜서 선언해서 최근에 활동 포인스타즈 소속이죠. 그렇죠. 네, 넓히고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까지 또 전해졌네요. 네, 저도 이제 배재현 아나운서는 예전에 한번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양준혁 해설위원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또 몰래 연애를 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찍고 D라인 포착 누굽니까? 가볼까요? D라인. 비 김태희 커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D라인이라고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인 거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인데 두 사람이 이제 유럽 공항에서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태교 여행 중에 이제 비 김태희 부부를 이제 포착을 했는데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만 종합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의 톱스타 김태희 비 부부가 유럽 로마 공항에서 이제 포착이 됐다. 같은 모자 썼네. 그렇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D 라인을 최대한 가린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또 두 사람이 흰색 모자 커플 모자와 또 무채색 커플 룩으로 또 아름답게 또 두 사람이 포착이 됐다라는 어떤 모습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해외 팬이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또 다정다감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찍고는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B 씨가 자신의 SNS에 누군가를 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린 거예요. 카메라를 들면서 열심히 찍고 있어서 정말 사진 찍느냐고 힘들다, 바쁘다, 덥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저렇게 열심히 찍고 있을까? 뭐 당연히 김태희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김태희 씨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없기 때문에 김태희 씨를 열심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진 작가로 변신해가지고 아내의 모습들을 막 담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누리꾼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에 이제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김태희 씨는 와 역시 그 개념 있는 엄마다. 아주 낮은 신발을 신었다. 거기다가 이 B 씨한테는 저 팔뚝 근육 좀 봐라. 여전히 아빠가 돼도 대단하다. 아이 번쩍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태교 여행 중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렸고 오늘도 이제 전해드리는데 9일에 공항에서 포착된 걸 보니까 꽤 오랫동안 해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월 말이 출산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10월 말 11월 초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 공항이잖아요. 이게 뭐 국내선을 탈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 미국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지난달 28일에도 이미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9일에 로마 공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품이나 이런 건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B 씨가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팅차 미국을 가고 간다. 또 가족이 동반해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만삭 때는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사실. 그렇죠. 위험해서. 근데 지금 10월 말 11월 초면 사실 이제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엔 한 추석 즈음엔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안 돌아오면은 이제 해외에 머물다가 그렇죠. 또 다른 얘기지만 뭐 해외에 머물다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원정 출산 의혹을 받은 스타들도 있긴 하죠. 이효원 씨 같은 경우 2003년에 남편 유학을 따라가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마침 임신 출산을 몇 달 안 늦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출산해서 원전 출산 논란이 일었고요. 또 노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 둘이 있는데 자녀 둘 다 미국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유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첫째를 거기서 낳고 또 2009년에 둘째도 역시 미국에서 출산해서 혹시 원정 의혹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굉장히 시설 좋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좀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한국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맞아요. 아내가 이제 캐나다 시민이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산후조리원이 없대요. 그리고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설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 낳기 참 좋은 우리나라 환경까지 환경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꿈찾아 한국으로 최대 6배 껑충 뭐죠? 자, 나훈아 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의 드림 콘서트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벌써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소식인데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오사카 한인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또 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일본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당시에 정착한 60, 70대 이제 제일교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억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나훈아 씨의 노래 보면은 뭐 고향에 관련된 뭐 가슴말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위로받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지나간 어떤 세월들에 대한 생활 아픔이라든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아마 나훈아 씨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제 이 오사카 한인들 제일교포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드림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앞다투어 표를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안표도 극성인데요. 최대 6배까지 껑충 뛰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등급이 한 3가지로 해가지고 12만 원대, 14만 원대, 16만 원대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거의 6배 돼가지고 뭐 72만 원대, 85만 원대, 99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물론 최대 가격입니다만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대 4장을 살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인기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됐으니까 이거를 4장을 산 다음에 요걸 만약에 본인이 2명이 간다 하더라도 2명을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지금 안표가 극성인데 댓글들 보면 요번에 이제 예매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30대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대신해서 이 효도 예매를 한 거죠. 근데 전국의 이 효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졌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또 이게 뭘 찾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나훈아 씨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죠. 이 공평한 기회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11일에 한 번 한 200매 이상의 1차로 안표상한테 강제로 돈을 환불해주고 표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2차 재발매를 했고요. 또 지금 모아지는 대로 3차, 4차 콘서트 직전까지 재발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비싼 안표를 다시 사서 지금 다시 그만큼이 아니죠. 환불을 해서. 안표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드러난 사이트에 사고 있거든요. 그 안표상한테 강제로 환불을 해주고 표를 환불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지금 저 안표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거 피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가고 싶으면 이렇게 안표를 사고 싶거든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딸이 워낙 엑소를 좋아해서 엑소 애이거든요. 엑소 이제 콘서트만 되면 전쟁에 이걸 빨리 살려고. 근데 이제 0.1초 만에 다 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안표를 사고 싶은데 사실 안표를 파는 거는 불법이에요. 우리 이제 법에 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안표를 대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또 안표를 살려고 문의해서 돈만 줬는데 안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2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니까 추혜정 씨가 대단하고 부럽네요. 저도 부모님께 이걸 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에 경찰 출동했다. 이건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박혜미 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 1995년도에 재혼한 남편이에요. 9살 연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와 이제 재혼을 했는데 네. 예, 박혜미 씨가 이제 부부 싸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우리는 사랑만큼 부부싸움도 화끈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박혜미 씨 아들이 있는데 뮤지컬과를 다니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눈물 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눈물 연기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화끈한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경찰서 얘기가 나왔는데 몇 달 전에는 또 경찰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끈하게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부부싸움 일화로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이제 집을 나가라라고 박혜미 씨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 가구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산 건데 나는 그냥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침대에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화끈한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화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자, 그래서 부부싸움에 대해 종종 얘기하는데 스타들이 얘기한 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를 내다가 쌍코피가 터진 어느 부부일까요? 바비 인형 한채영 씨예요. 근데 이게 때려서 쌍꺼풀 터진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채영 씨가 남편한테 12시 귀가 시간을 얘기했는데 2, 3분 늦었대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다가 본인 화에 코피가 터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싸움도 방송처럼 하는 부부. 야, 이건 정말 정제돼 있는 부부싸움인데요. 김원희 씨. 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원희 씨 같은 경우는 또 여자 MC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좀 버벅버벅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굉장히 못 참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행을 이건 이렇지, 이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가서도 본인이 이렇게 뭐 이야기가 늘어지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본인이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마지막 아내가 잘못해도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 좋은 거 아닌가요? 차태현 씨인데요. 차태현 씨인데요. 사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왜 이혼하나 봤더니 원리해야 될 사람에서. 이유가 있어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정까지 가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되는데 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좋은 걸 배웠어요. 먼저 사과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가 잘못을 떠나서.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더 있어요. 누구요? 소유진 씨가 남편이 잘못해도 백종원 씨한테 먼저 사과한다. 근데 백종원 씨가 그게 잘못을 안 할 것 같은데. 고수들이죠. 그러면 상대가 더 미안해지거든요. 훌륭하시네요. 자, 이제 주간 박스 오피스 무비데이트 우리 버블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오피스 순위 함께 해보시죠. 네, 이번 주 1위는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네, 1위는 살인자의 기억법, 2위는 그것, 3위 킬러의 보디가드, 4위 택시운전사, 5위는 청년 경찰입니다. 네, 이번 주 추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죠? 바로 1위. 살인자의 기억법인데요. 네, 개봉 일주일 만에 150만 명이 찾아주셨어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작가 김영하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소설보다 훨씬 재밌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소설의 팬들도 계시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소설 보셨어도 보셔라.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고 가장 키포인트는 설경구 씨예요. 아니 세상에 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뭐 사실은 이 김남길 씨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드러내놓고 이 영화가 시작을 해요. 무슨 자신감인가 했더니 설경구 씨가 본인의 기억을 믿지 못해요. 내가 죽였나? 내가 안 죽였나? 김남길이 죽였나? 근데 그거 자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도 같이 의심하게 돼요. 지금 잠깐 범인이 누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영화의 포인트고 저는 이번에 조심스럽게 설경구 씨, 그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씨랑 나무주연상 놓고 합죽을 벌이지 않을까. 대단한 연기입니다. 아니 설경구 씨 지금 얘기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사실 영화하고는 운이 안 따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설경구 씨 하면은 사실 그 연기로서 엄청난 정말 핵폭탄적인 연기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처음에 받으면서 박하사탕 때부터 그랬는데 사실 2013년도에 이준익 감독의 영화였죠. 소원이 271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100만 명을 넘은 이렇다 할 영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불안당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감독이 이제 SNS 상에서 굉장히 또 본인이 좀 잘못된 어떤 글들을 올리면서 불안당이 그 당시에 93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도 저조한 성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마무리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아마 설경구 씨 다시 한번 영화에서 우뚝 서지 않을까. 보고 싶다. 요즘에 영화를 너무 못 봐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
김남길 씨는 인생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래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자신이 멋있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예고편 봐도 김남길 씨 너무 멋있습니다. 네, 꼭 여러분께서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살림구당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오늘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맛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새로운 요리 선생님이 함께하죠. 네, 유리대산 씨. 네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빈 네, 이승에서 한번 저희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예. 각오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의 맛있고 건강한 목요일 아침을 책임질 요리 연구가 김영빈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무조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배우들도 빈자 들어간 분들이 많잖아요. 김옥빈. 예, 그러니까 이게 세련된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세련된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가을철 별미죠. 꽃게와 대하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막 지어지는 그런 식재료예요. 싱싱합니다. 네. 자, 어식 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생선을 즐겨 먹으면, 그러니까 해산물을 즐겨 먹으면 백세까지 건강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식재료만 보더라도 영양 만점 맛있는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요리법 기대가 되는데, 네, 먼저 꽃게부터 준비를 하셨죠. 꽃게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예. 꽃게는 이제 드실 때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이 없어. 맞아. 그리고 껍질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해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걱정해요. 내 이가 좀 부실한데. 이가 좀 부실한데. 이거 먹다가 이가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제가 오늘 없애드리려고 껍질도 드실 수 있는. 아, 진짜요? 네. 껍질도 드실 수 있는. 껍질채요? 네, 껍질채. 껍질을 드실 수 있는 꽃게 요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름하여 깐풍 꽃게입니다. 깐풍 꽃게. 네. 깐풍은 새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우는 들어봤는데, 야. 깐풍이 중국말로 건풍, 그래서 마른 스타일로 요리를 한다는 요리예요. 깐풍. 탕수는 이제 소스에 촉촉하게 적셔지잖아요. 예. 깐풍은 이제 약간 마르게 볶아서 먹는다는 요리인데 거기 기 붙이면 닭이고요. 육 붙이면 돼지고기고, 새우 붙이면 새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나? 왜 깐풍기지? 막 이렇게 생각이 있거든요. 중국어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를 보시면요. 손질법 일단 중요하겠죠? 네, 손질법인데요. 꽃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꽃게를 근데 이게 꽃게도 좋은 꽃게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좋은 꽃게 고르시는 법은 꽃게를 탁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이제 배가 탄탄해야 돼요. 배가 탄탄해. 배가 탄탄하고. 약간 복근이 있다. 남자 복근처럼. 복근이 좀 초콜릿 복근. 식스팩. 초콜릿. 예, 그래서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 다리가 붙어 있는 거. 간혹 떨어진 꽃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가 다 붙어 있는 거. 원래 8개인가요? 다 있어야 되는 10개인가요?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솔로 문질러 잘 씻어주셔야 돼요. 뻘 같은 게 되게 많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배딱지라고 하는데 배딱지를 딱 벗기셔야 됩니다. 벗기시고 그다음에 여기 손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벗겨내시면 벗기신 다음에 여기 아가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가미였군요. 네, 아가미. 그거는 저는 먹어봤는데 네, 맛이 없죠. 약간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예요? 식판에서 약간 껍질 약간 수세미를 씹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되게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아가미였구나. 기대했던 그런 맛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막 그런 것도 드시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진짜 뭐 삼각김밥 뜯듯이 금방 뜯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위로 중간에 이게 이제 손질하는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네,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은 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애가 있어요. 조금 더 큰 애는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등분 정도가 되거나 3등분 정도가 되겠네요. 어우, 싫어하는 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우, 싫어하다. 지금 하시면 돼요. 그게 살이 많이 켰어요. 저 아까워 죽겠네. 네,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껍질째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현웅님의 입 안을 위해서 자. 소중한 나를 위해. 네, 소중한 뾰족한 분을 위해 끝에 다리를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찔리실 수 있으니까 가시. 날칼. 그 껍질째로 먹으려면 그런 부분들은 입안에서 가시. 또 여기. 맞아요. 끝부분. 자칫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집게발 이런 부분들. 얘가 갑자기 먹다가 살아나가지고 내 입을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좀 없죠. 옛날에 너무 싱싱해서. 달인 이런 분들은 그냥 뜯어 먹긴 하죠. 너무 싱싱해. 아침부터, 중요한 게 있다. 네, 아침부터 좀 스트레스를 빠야 되네요. 네. 요 딱딱한 집게다리를 어떻게 먹을까 싶었는데.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약간 야들야들해지는. 아니죠,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부서지는 거죠. 그렇죠. 때리니까. 부드럽게. 근데 뭐 그렇게 또 세게 치진 않네요. 세게 쳐버리면 튀어나가요. 여기 껍질에는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키틴질. 네. 키토산이 아니고요? 네, 키틴질. 키틴질.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손질을 해온 게 여기. 미리 손질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까지 다 방망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한 상황에서 이제 요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녹초가 됐네요. 밑간이 녹초가 됐나요? 좀 피곤한 상태인가요? 그러기 상태. 자, 그래서 청주를 좀 뿌려서 비린내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생강즙을 좀 넣을 거예요. 생강즙. 그다음에 이제 밑간인데 소금 약간 뿌려주고 후추 좋아하시나요? 후추. 후추 넣으면 또 저 향신료 맛이 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밑간 버물버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넣지는 않으셨어요, 들어갔네요. 원재료가 제철은 원재료가 맛있으면요. 그죠.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또 꽃게도 암수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이 암수가 계절마다 다른데요. 봄 암캐, 가을 숙회예요. 봄에는 봄에는 산란기를 앞두고 이제 여자도 왜 결혼 전에 엄청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걔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군요. 가을 산란기니까 남자가 더 튼실하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봄의 산란기거든요. 그래? 봄 암캐, 가을 숙회. 네, 봄 암캐. 아니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정말요? 아니 수컷이 뭐가 힘이 좋아야지 산란을 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알라키 전 봄에 암캐가 예쁘죠. 엄청 예쁘고 맛있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숙회는 가을을 타니까 가을에는 숙회. 네, 가을 남자. 가을에는 이제 숙회가 맛있는 철인데요. 이 뒤집어 보시면 이 배가 뾰족하게 아까 배딱지 뗐잖아요. 뾰족하게 생긴 게 수컷이에요? 수컷. 암수 구별법도 궁금했었는데. 그다음에 암컷은 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큽니다. 그래서 배딱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처음 알았다. 시장을 갔더니 지금 숙회밖에 안 팔아갖고 제가 숙회만 보였는데 봄에 보시면 여기가 동그란 거 사시면 되고 가을에 보시면 뾰족한 거. 이게 이제 알을 베야 되니까. 네, 알을 베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진짜 유익한 정보. 그렇게 하시고요. 자연의 원리가 참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이제 녹말가루를 입힐 거예요. 튀겨야 되니까. 네, 그렇죠. 녹말가루를 아낌없이. 녹말가루 말고 튀김가루는 아닌가요? 튀김가루는 밀가루하고 녹말가루가 섞여가지고요. 이런 수분이 많은 재료를 튀기실 때는 바삭하게 튀겨지지가 않아요. 수분이 많은 재료를 튀기실 때는 녹말가루를 사용해 주시면 바삭바삭하게 튀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좀 재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깐풍이니까 깐풍 소스를 만드셔야 돼요. 소스 중요하죠. 소스를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튀겨가지고 그냥 저것만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먹어도 맛은 있어요, 사실. 약간 꽃게 과자처럼. 그래도 유황이 맛있는 소스. 소스. 아이들이 특히 이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거 이제 고심하게 만드는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소스가. 깐풍 소스에는 향신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파를 일단 다져서 다진 양파 들어갔고요. 충분히 넣어주시고 마늘 좋아하시나요? 마늘도 빠질 수 없죠. 마늘도 빠질 수가 없죠. 마늘도 넣어주시고. 저기 자막상으로는 다진 마늘 2큰술, 네, 그렇죠. 다진 양파 3큰술, 그다음에 다진 대파 2큰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진 청양고추. 정확합니다. 우리 선생님 되게 애교가 많으세요. 기계적으로. 김혜영 씨가 얘기하니까
네. 평소에 저를 좋아하신다는 네.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다진 홍고추도 홍고추도 들어가고.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모양이 되게 예쁘네. 매콤한 향을 낼 수 있는 건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 아, 다시마는 안 넣고 우린 물을. 우린 물만. 넣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많이는 안 넣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다. 건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스타일로 볶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건 뭔가요? 청주까지 마지막에. 그다음에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는. 설탕. 요거는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거 만들어 들어가는 가지수가 꽤 많아요. 새콤 달콤 짭짤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후추. 후추까지. 엄청 들어가네. 한 10가지 넘게. 굉장히 푸짐해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제가 튀기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드디어 네. 튀김 타임. 티타임. 네. 약불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 이건 근데 막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거 튀길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튀기실 때는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네. 이걸 또 어떤 사람은 가운데 텀벙 넣었다가 아이고야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기름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70도가 좋다고요? 네, 170도 정도가 좋은데요. 170도는 이제 온도 이걸 넣으셨을 때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온도가 좋은 거예요? 네, 온도가 좋습니다. 미리 저희가 생방송을 위해서 기름을 달궈 놓은 거예요. 좀 달궈놨어요. 달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냄새가 정말. 아우 좋다. 김현우 씨 방금 이 소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을비 내리는. 그러네요. 가을이 오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 소리 때문에 밀가루나 이렇게 기름류가 그래서 전을 떠올리는 게 지지는 소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많이 튀기신다. 남자의 계절 가을에 또 이게 남자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소리. 아니 근데 냄새가 진짜 너무 고소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역시 걔는 뭘 해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걔는 뭐 끓여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맞아요. 다 맛있죠. 근데 이걸 또 튀겼으니 진짜 고소합니다. 네,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튀기면 신발도 맛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들은 이제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발도 맛있고. 저희는 저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웬만해서는 표정을 저렇게 짓지가 않으시는데 다들 뭐 아빠 미소 지으시면서 못해요. 목젖이 다들 움직이는 거. 일명 개고소. 정말 개고소하네요. 어머나. 심히 조심해야 돼요. 아니, 개가 고소하다는 얘기예요. 개가 고소하다. 그러니까 발음 정확하게 튀기면 될까요? 어이예요. 어이 나면 꺼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껍질까지 좀 드시라고 제가 바삭하게. 그러니까 이걸 또 바삭하게 튀겨줘야 껍질까지 먹을 수가 있고 아까 한 번이 부드럽지만 그죠? 이게 덜 익거나 그러면은 그 바삭하지 않고 그냥 딱딱한 것만 남아요. 맞아요.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튀겨라. 와. 이게 이제 다리 색깔이 어느 정도로 될 때까지 이렇게 빨갛게 빨개지네요. 다리가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고 이제 단단해지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느낌이 나나요? 젓가락으로 해도? 네. 요걸로 얘를 이렇게 누르면 단단해졌죠. 어때요? 요 뱃살이 네네. 여기가 원래 부드러운 부분인데 네네네. 부드러운 부분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딱딱해지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가 단단해졌어요. 네, 꺼내주시겠어요? 요때 꺼내나요? 네. 저 그냥 이거만 해보라고 그러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네. 요거를 어디다 접시에다가요? 아니 여기다 아니 일단 망에다 걸러요. 망에다가. 아니 안 걸르셔도 안 걸러도 돼요? 네. 우리가 좀 할게요. 초보라.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해드렸나 봐요. 저희가 잘 몰라서. 선생님이 아까 짜증. 아니 짜증 안 났어요. 요생남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요생남이 되시려면 아니 요거는 그럼 언제 쓰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더기 다리 같은 거로 떨어졌을 때 기름을 거를 때 나중에 그러려고 했죠. 약간 부서진 거 있으면 이제 하나 빠짐없이. 아니 다른 걸 또 튀길 때 그렇죠. 기름 밑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게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튀기신 다음에는 다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기름 버려야 돼요? 많죠. 네, 아깝지만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한 번 기름은 그냥 버리는 걸로. 자, 이제 해산물을 튀긴 튀긴 게가 다 거의 다 건져졌네요. 자, 요걸 한번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생방송 중에 이렇게 꽃게를 저희가 다 튀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렇게 하시고 제가 들고 이제 있습니다. 소스. 감사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자체만으로도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주워 먹었다가는 그냥 입술 홀랑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식히긴 해야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소스가 이제 자글자글 끓으면 소스를 끓이고 이제 이걸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들고 계시니까 더 냄새가 맛있겠네요. 이제 넣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고소한 냄새 소스 아우. 꽃게 투하입니다. 야. 이런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꽃게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 마리도 빠짐없이. 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살살살살살살 섞으면 되는 거죠. 소스가 잘 스며들도록. 물기 없이. 네, 맞습니다. 아우, 냄새. 요리 좀 잘 하시나 봐요. 죄송한데 지금 약간 중국집 온 느낌이에요, 벌써. 네. 여기 집에 그 깊은 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깊은 팬에다 하시면. 요걸 넣고 이렇게 자기가 좀 손목이 좀 되는 사람은 그렇죠. 중국 주방장처럼 하듯이 이렇게 섞으면 좀 더 요리가 잘 되고 양념이 잘 되지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아내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은 잘하세요, 김현웅 씨. 좀 해보세요, 진짜 한번. 말로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죠. 이 양념이 거의 다 배어 들어서야 돼. 기가 막히다. 이거 사 먹으려면 꽤 비싼 요리예요. 비싸죠. 한 4, 5만 원 줘야 돼요. 꽤 비싸요. 이 정도면 진짜 그 정도 가격 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저렴하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덜어내면은 깐풍 꽃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거 우리가 덜게요. 우리가 덜 테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생방이잖아요. 생방이니까 다음 대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하를 좀 봐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하 손질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저희가 건져내겠습니다. 대하 또 역시 껍질이 있죠. 껍질이 있죠. 이거를 통째로 먹어야 할지 껍질을 벗겨야 할지도 고민인데요. 네, 항상 고민이시죠? 예. 이제 껍질째 드시면 좋아요. 오늘 이제 꽃게나 대하 다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데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 빨리 손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야채도 그렇고 모든 게 껍질채로 먹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뼈가 있어요. 뿔을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고요. 그다음에 다리. 잔 다리가 또 요리하시면 입에 꾹꾹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주머니가 있어요. 물주머니가요? 이게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입에 찔려요. 뾰족하니까. 아니, 이게 대하도 몰랐는데 이게 잘못 먹으면 찔리는 분들이 꽤 있네요. 그다음에 수염. 그리고 여기 앞에 입 부분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요리를 하시면 찔리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꼬리는요. 사실 꼬리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또 많아요. 이 키틴질이 꼬리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꼬리는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죠. 이게 장어만 꼬리가 좋은 게 아니군요. 새우도 꼬리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에 넣으셔도 되고 세 번째 마디에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으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등 쪽에서? 등 쪽에서 이게 이제 서로 따지면 말이죠. 등골 빼는 거랑 비슷하네. 척추 그죠? 그 뒷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셔서 하면 되는데 요 새우는 죽기 전에 좀 배가 고팠어요. 하얗게 이제 먹은 게 없는 거거든요. 하얀 거는 먹은 거구나. 먹은 게 많은 새우는 초록색, 검정색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꽃게는 깐풍을 했지만 새우는 손질한 다음에 요거는 뭐 간장을 하는 건가요? 간장새우? 네, 간장새우. 완전 좋아하는 거죠. 밥도둑. 밥도둑이죠. 밥도둑. 이거를 이제 할 건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벌써부터 군침 도네요. 이렇게 해서 손질법까지 알려주셨고. 얘는 먹었네. 얘는 밥을 많이 먹고 죽었네. 이렇게 해서 손질이 된 거예요. 보통 대하장 하실 때는 아까처럼 이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으시잖아요. 담으시면 드실 때 어떠세요? 벗겨내기가 귀찮아요. 벗겨내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벗겨내지 않고 드시는 깐새우 대하. 이야, 너무 좋아. 깐새우죠. 여기는 깐풍 꽃게, 요거는 깐새우. 좋아요, 같은 깐이죠. 그래서 꼬리 마디만 남겨두시고 껍질을 다 벗겨서. 진짜 딱 꼬리만 남아요. 깐. 다른 부분. 이 상태에서 빨리 이제 간장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이거를 저한테 주세요. 저희를 활용하세요. 요거를 소금물에 좀 씻어서 건져서 소금물에 씻어서 내장까지 다 제거하고 꼬리마디만 남긴 거고요.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간장 소스만 만드시면 돼요. 소스만 만들고 끓이면 되는 건가요? 네, 끓이셔서 이제 부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간장 소스 만드는 거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아까 일단 손질법 중요하죠. 잘 보셨으면 그렇죠. 간장입니다. 네. 간장을 넣고 냄비에 그 새우 30마리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30마리. 반 컵. 30마리면은 그다음에 청주. 두둑히 먹겠네요. 청주. 30마리 정도 해놓으면 한 몇 끼 먹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저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넣어주시고. 이 재료는 아까 소스 만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있네요. 넣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설탕이 녹을 정도로. 네네네.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이거를 한 김 식히셔야 돼요.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여기 부으면 깐새우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장이 되는 거죠? 익어요. 네. 조림이 되겠죠. 네. 이거 한 다음에 식힌 거예요. 네, 식힌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넣을 때 끓이는 게 아니라 양파를 거기다 넣고 양파 좀 깍둑썰기네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늘 이제 끌게요. 네. 마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홍고추도 좀 넣어주시고 지금 생강도 넣었어요. 생강향을 더 우리시려면 같이 끓이셔도 돼요. 넣어주시고 요거를 구워서 식힌 간장. 보통 이제 껍질 대하장은 나흘에서 네.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돼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하셔갖고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면 내일 아침부터 드실 수 있어요. 하루? 네, 하루 정도 나서. 그럼 이거를 막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나? 그냥 바깥에? 네, 냉장고에 냉장고 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운 거는 시식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시간상. 이거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간장 대하, 그다음에 깐풍 꽃게 두 가지의 요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첫 시작인데 오늘 첫 시작부터 역시 엄지 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종법만 익히면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드론인데요.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모두가 빠져드는 올가을 대세 취미. 드론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서울 한강공원. 이곳에 조금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비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연습이요? 네. 이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 높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드론인데요. 이게 촬영용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로 알려져 있던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드론 조종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로 조종과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촬영용 드론이 큰 인기라고 하네요.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새가 된 것 같아서 되게 항상 짜릿합니다. 그냥 사진 찍는 걸로만 배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직접 조종해보니까 마치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을 제 눈앞에서 직접 하는 느낌도 들고 정말 재밌네요. 벌이 웅웅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에서 그 이름을 딴 드론은 처음에는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됐는데요. 요즘은 손바닥보다 작은 왕구형 드론부터 카메라가 달린 촬영용 드론, 스피드와 묘기를 즐기는 레이싱 드론까지 그 종류와 가격대가 다양해지면서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조종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드론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체험해보려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실습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는 학생들. 오늘 드론을 처음 조종해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교육만 받으면 간단하게 날릴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이론 교육과 안전 교육만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드론 조종법. 이날 드론 조종기를 처음 만져보는 여학생들도 잠깐의 교육만으로 기본적인 비행이 가능했는데요. 드론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시간 정도 됐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던 학생들은 다소 난이도 있는 비행을 선보이며 실력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표정만 봐도 얼마나 푹 빠졌는지 알 수 있겠죠?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시간을 잊게 만드는 드론 조종의 매력. 하지만 빠르게 비행하는 물체인 만큼 안전한 조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조정법을 실내에서 먼저 익히는 것도 바로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야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펼쳐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드론을 날리면서 멀리 날아가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비행 조작 방법이나 안전사항도 숙지하고 야외로 나가는 게 좋아서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맑은 9월의 하늘에 다양한 드론이 날아올랐는데요. 드론 조종사는 실내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은 학생들. 탁 트인 하늘을 향해 드론을 날려보내는 기분은 어떨까요? 제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짜릿해요. 자유롭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드론 전문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특히 오늘 태양에서 흑점이 갑자기 폭발해서 자기장이 좀 세졌어요. 이런 날에 갑자기 신호가 끊기면 이 드론이 추락하게 돼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기체 자체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이 혼자서 날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바탕 즐거운 체험이 끝나고 이제는 비행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 처음 날려본 드론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배워보니까 재밌었어요. 제가 하늘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화면도 같이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체험은 끝났지만 아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드론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드론 자격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자격증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촬영, 배송, 구호, 탐사 등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드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는데요. 나중에 드론 저거 이제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조종사가 돼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찍고 싶어요. 미래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꼽히는 드론. 드론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죠? 낯선 나라 우주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한 청춘들의 극한 도전. 정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눈물이 난다, 눈물이. 정상을 향해 오른 20일간의 청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나라 키르기스스탄. 이곳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도착한 이들이 있었으니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슬아슬 고갯길마저 마냥 신기한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 대원들입니다. 대한산악연맹 주최로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올해 역시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오늘부터 알라르차 탐사 시작되는데요. 좀 장비랑 저희 먹을 식량. 역시 탐사 준비까지 꼼꼼히 하는 대원들. 이래봬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답니다.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2차 아웃도어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천여 명의 지원자 중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6명의 탐사 대원들은 지난 6월 전국 각지의 산을 돌며 암벽 및 하중 훈련 등 5차례의 국내 훈련을 받으며 등반 실력을 쌓았는데요. 그중 키르기스탄 팀의 대원들이 악실학 오지 탐사에 나섰습니다. 대원들은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새로운 세상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풍경 때문에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키르기스스탄 오지 탐사 대원들을 살펴볼까요? 원더키르 팀에서 운행을 맡은 최덕입니다. 식량을 맡은 노민지입니다. 소송을 맡은 손자벽입니다. 이렇게 총 10여 명의 청소년 탐사 대원들과 지도위원 그리고 대장님까지 12명의 대원들이 본격적인 고생길 프로젝트 오지 탐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창 방학을 즐길 시간에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건가요? 친구들은 스펙 쌓으려는 활동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도 해보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전공을 떠나서 어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 오지 탐사대잖아요. 오지. 그래서 정말 오지에 와가지고 제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 왔어요, 저는. 우리는 샤롯지도 석상이야. 이상하게도 남들보다 좀 더 고생스러운 길을 택한 이 아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 청춘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랍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탐사를 통해 얻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탐사가 뭐 극한의 체험, 뭐 자기 한계의 극복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접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문물, 문명 이런 거를 경험해 보는 것도 장기간 운행하면서 합숙하면서 또 배려라든가 협동심 뭐 이런 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지만 극한의 상황 앞에서 하나 둘 지쳐가기 시작하는 대원들. 그 시작은 그동안 미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산소 부족부터였습니다. 몇 미터예요? 지금 현재 3,300m 돌파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호흡이 잘 안 되고. 해발 3,300m. 산소만큼이나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물. 폭포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뛰어가 갈증을 푸는데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이곳에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머리 안 감은 지 한 7일 되지 않았냐? 진짜 4일째인가 지금? 네, 양치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이 습관 그대로 한국 돌아가서 양치 안 하면 주위 사람 다 도망감. 물 번김에 해야 하는 건 양치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빨래. 그저께 다 젖은 옷들인데 비 맞아서 그런지 신내가 나네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옷이 2벌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말라야 내일 입을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운 좋게 폭포를 만나 식수 보충도 하고 빨래도 하며 보낸 꿀같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끝도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는 힘든 시간이 계속되자 뒤처지는 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두그룹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여기 있다. 밴드 거즈. 태경아 내가 스틱.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 지금 한 대원이 넘어져서 지금 좀 상태가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동료 대원의 부상 소식에 한 걸음에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대원. 부상당한 대원은 팀에서 체력이 가장 약한 민지. 한 걸음에 달려와 누나의 짐을 대신 들고 응급처치까지 해주는 이근수 대원. 정말 든든하네요. 하지만 민지는 근수에게 영 미안한 모양입니다. 오다가 넘어지긴 했는데 피는 안 나서 다행이에요. 빨리 만나서 다행이고 이제 근육 뭉친 거라니까 점심 먹으면서 잘 풀어주면 충분히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동료 대원들의 도움으로 민지는 점점 부상을 회복하고 순조로운 산행이 계속되는 듯 했지만 역시 뜻대로 되는 일은 없는 걸까요? 산속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다더니 갑자기 먹구름대가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낙석이라도 생기면 정말 위험한 상황. 처음 겪는 기상이변에 대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완전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하지 않은 척해. 결국 폭우를 뚫고 등반을 계속하기로 한 대원들. 하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미끄러워진 바닥이 대원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오지 탐사대. 결국 정상의 꿈을 잠시 접고 산 밑으로 내려가 날씨가 개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대원들이 출포나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저희 문화교류 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학용품입니다. 이곳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간식거리는 물론 한국 전통 놀이까지 알려주며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 Korea speaking is student school? What? Korean speaking school. 최고 몇 개까지? 하나, 둘,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여섯 개? 여섯, 일곱. One, two, three. 하나, 둘.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만나 놀이 하나로 금세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금수대원 기분이 어때요? 네,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을 위해 오지 탐사대가 특별히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K-팝 공연. 그럼 마을 아이들은 오늘 공연이 어땠을까요? 얘들아 어땠니? Я приехала, я здесь живу.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с Южной Кореи гости. Да, часто организуют такие вот, тип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и все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ят. Вот. Спасибо. Для детей? Да. 공연도 끝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 이곳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대원들은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희와의 추억을 하나 더 기억 속에 남겨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좀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사진에 담긴 오늘의 기억은 훗날 이들과 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Я счастлива, что я сюда пришла. Все это мне нравилось, эта игра, и первая тоже игра нравилась мне. 이렇게 대원들은 이곳 마을 사람들과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이상 기류와 위험천만한 순간들에 노출된 대원들의 험난한 도전기. 오지 중의 오지로 손꼽히는 우치텔봉 등반 탐사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9월 14일 김현욱의 굿모닝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